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원입니다. 진짜 제가 유튜브 제 영상 볼 때마다 전부 다 저는 이렇게 옷 다 벗고 있더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뭐냐? 브이로그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브이로그가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남겨달라 이렇게 써놓은 게 있잖아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하면서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합니다. 자, 형들, 일단은 요 질문이 많더라고요. 형님, 영양제 뭐 먹습니까? 이런 식으로 영양제 관련된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 여기가 제 영양제 통이에요. 진짜 저는 영양제 러버예요. 영양제 러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영양제를 요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꼭 먹는 영양제만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브랜드 이런 것보다도 여기 얼마, 유산균이 몇 마리가 들어있냐, 이런 게 중요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500억 마리 정도 들어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장 건강을 도와주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먹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복에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점심에는 종합 비타민이랑 오메가3 이렇게 먹습니다. 비타민에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용성은 물에 잘 녹는 비타민이고, 지용성은 기름에 잘 녹는 영양제예요. 그러니까 수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C랑 비타민 B가 있는데, 요런 친구들은 공복이나 그럴 때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대로 지용성 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 A, K, D 이런 애들은 식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밀크시슬, 칼슘 앤 마그네슘. 보통 칼슘 같은 친구는 뼈 건강과 근육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숙면과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칼슘, 마그네슘 요런 애들은 자기 전에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밀크시슬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술도 좀 즐겨 하는 편이기도 하고, 맨날 운동하고 프로틴 마시고 단백질 음식 먹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간에 피로도가 굉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제는 꼭 챙겨주는 편입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진짜 안 먹는 영양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크레아틴을 먹지 않습니다. 크레아틴 있어요, 심지어. 와, 근데 나는 크레아틴이랑 진짜 안 맞나봐. 크레아틴만 먹으면은 피부 다 뒤집어지고 쌉곱창 됩니다, 그냥.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좀 씻으러 갈게. 말 출근해야 된다. 맞다. 갑자기 씻다가 생각나가지고 바로 이제 말씀 좀 드릴게요. 다운펌하고 나서 사용할 샴푸 추천해주세요. 이런 질문이 많단 말이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닥터포 헤어 이 샴푸 씁니다. 얘가 어떤 라인이지? 헤리티지 샴푸 라인이네요. 자, 간호사대 깜짝 수업을 좀 해보자면, 자, 우리가 다운펌을 할 때는 그 다운펌 약제가 있잖아요. 다운펌 약제가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을 띱니다. 저 실제로 옛날에 미용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pH 농도가 굉장히 올라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산성이라든지 약산성 샴푸로 pH 농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형님, 샴푸 내가 약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 간호사의 깜짝 과학 수업 잠시 다시 들어가 보자면, 옛날에 과학 시간 배우셨죠? 리트머스 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pH 농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샴푸 같은 것들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샴푸를 발랐더니 어때요? 눈에 샴푸 들어가! pH가 산성이죠, 이 닥터포어는. 자, 근데 알칼리성 제품을 바르면 색이 어떻게 변하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딥클렌징 폼이에요. 여기에 발랐을 때 어떻게 될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색이 청록색 이렇게 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샴푸는 무튼 닥터포어 추천드린다. 좋다. 자, 이어서 추가로 바로 질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린스랑 트리트먼트 차이,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자, 일단 린스랑 트리트먼트는 완전 다른 제품이에요. 린스는 모발의 코팅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고, 트리트먼트는 모발의 영양 공급, 요게 중점인 제품입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보다는, 내가 만약에 머리가 극손상이다 그러면은 트리트먼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린스까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토너 하나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앰플 바를 건데, 앰플 바르는 것도 이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앰플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도대체 언제 어떤 걸 발라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 딱 제가 말씀드리자면, 수분 세럼 하나, 그 다음에 진정 흔적 세럼 하나, 비타민C 세럼, 이런 식으로 좀 자주 바르긴 해요. 비타민C 세럼 같은 경우는 얘네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가 산화되는 거를 좀 막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바르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녁에 바르셔도 되고 낮에 바르셔도 되기는 한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그냥 낮밤 상관없이 발라주는 편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데카소사이드랑 나야시나마이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피부 좀 진정이 필요할 때 바르기 좋은 기능성 세럼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분 세럼. 얘는 그냥 정말 찐 데일리, 그냥 피부가 좀 내가 예민하거나 그럴 때 최대한 저자극으로 바를 때 이 친구 발라요.
또 다음 질문. T존의 붉은기라. 일단은 여러분들 피부가 갑자기 붉어지고 예민해지고 그런다, 그럴 때는 최대한 화장품도 저자극으로 바꿔주시고 자기 전에 완전 꾸덕한 장벽 크림 있죠, 그런 거를 얼굴에 듬뿍 바르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거나 뒤집어지거나 그럴 때는. 자, 일단 선크림. 선크림 관련된 질문, 와 나 진짜 많네요 여러분들. 내가 외출을 뭐 10분 하는데 선크림 발라야 되나요? 내가 만약에 외출 그냥 잠깐만 외출한다 그러면은 선크림 그냥 바르지 마세요. 대신 선크림 바르지 않는 대신 선캡이라든지 아니면 양산 이런 거 써주세요. 선캡을 쓰잖아요? 이게 좀 부끄러울 것 같지 생각보다 안 부끄러워요. 어차피 사람들 나 안 봐. 근데 내가 만약에 장시간 밖에 있을 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묻지 말고 선크림 발라주세요 그냥.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진짜 시간 개 늦었다 지금. 출근해갖고 제가 카메라 한 번 더 켤게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출근했습니다. 두잉왓 관련된 질문도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두잉왓 관련된 질문도 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두잉왓 스킨톤 필터 로션 쓰는데 자외선 차단력이 조금 낮아서 선크림도 더 바르려고 합니다. 순서를 두잉왓 바르고 선크림 해야 되나요? 만약에 저희 스킨톤 필터 로션이 자외선 차단이 조금 낮아서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선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스킨톤 로션을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자외선이 너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나오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파우더라든지 스틱 요런 거 있거든요. 요런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 신제품이 나오는데, 자, 요 파우더 같은 경우는 스킨톤 로션 바르시고 외출하시기 전에 이렇게 팡팡 두드리는 친구예요. 그러면은 메이크업에 밀착력 올려주고 유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까지 한 번에 되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이크업한 상태에서는 도대체 어떤 걸로 덧발라야 될지 계속 고민이잖아요, 그쵸? 그냥 일반 선스틱보다는 이렇게 미량의 파운데이션이 살짝 들어가 있고 톤 정리를 도와줄 수 있는 두잉왓 선스틱, 요거 바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 도대체 언제 나오냐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딱 말씀드릴게요. 5월 19일날 올리브영에서 선 런칭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방금 이제 퇴근하고 헬스장 바로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운동 개빡세게 하면서 운동 관련된 Q&A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요거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 바벨로우 대신해서 덤벨로우 해도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셔도 됩니다. 너무 좋아요. 바벨로우 같은 경우는 중량을 다루기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초보자들이 했을 때 솔직히 부상의 위험도 있고 좀 위험한 운동이기도 해요, 솔직하게. 덤벨로우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가동 범위 확보가 정말 잘 되고 저중량으로도 자극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더 그립으로 잡고 이렇게 해도 자극이 진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로우가 힘드신 분들은 덤벨로우 하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다시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유산소까지 싹 다 탔습니다. 질문 하나씩 읽어볼까요? 또 운동 꾸준히 하고 있는데 체지방이 20%대입니다. 몸 변화가 크게 안 보이는데 체지방 문제일까요? 몸무게, 키는 183에 80kg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체지방은 무조건 식단 관리 해주셔야 되고, 웨이트도 웨이트인데 무조건 유산소 타줘야 돼요. 간혹 가다가 웨이트를 유산소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확실하게 체지방 관리를 하려면 무조건 유산소를 병행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단, 이따가 집 가서 어떻게 먹는지 그런 거 좀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일단은 야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란 4개, 밥 200, 방울토마토, 김치, 그리고 김. 밥 먹으면서 답변 하나씩 해드릴게요. 다시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프로틴이나 영양제 궁금합니다. 형님,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보충제를 찾는 것보다 건강한 식습관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데 식단도 제대로 안 되는데 프로틴이나 영양제를 먹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나의 식습관이 어떤지 그런 거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숙달이 됐을 때 그때 영양제랑 프로틴을 찾는 거예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 식단 하려고 하니까 감도 잘 안 잡히고
야채들은 좀 비싸고 해서 가성비 좋게 챙길 수 있는 식단, 살이 덜 찌는 다이어트 식단 뭘까요? 여러분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봐봐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먹으면 돼요. 밖에서 밥을 먹으면 한 끼당 최소 10,000원이에요. 최소 10,000원 요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먹어봤자 5,000원도 안 합니다. 이 식단 한 끼가. 그리고 무조건 토마토 이런 거는 사요. 토마토가 제일 편해, 야채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식단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진짜 제가 먹는 거 똑같이 따라서 먹어봐. 진짜 괜찮아. 아이고. 네,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씩 읽어보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20대를 효율적이게 보내는 방법.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20대를 살아보면서 느꼈던 게 20대는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바뀌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운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운이라는 녀석을 잡을 때는 내가 운이라는 녀석을 잡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이거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운이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운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운을 잡을 준비가 안 돼 있거든. 대표적인 예로 내가 유튜브 영상 하나가 잘 되자마자 30일 동안, 딱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영상을 30 몇 개를 올린 적이 있어요. 나는 이 기회가 아니면 난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기회가 왔을 때 절대 후회할 짓 하지 말자 하고 완전 또라이처럼 일을 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당시 제가 구독자 10,000명도 안 됐었죠. 막 8,000~9,000 명 이 시절을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4년 버티다가 영상 한 개 뜨자마자 영상 30개 올리고 구독자가 10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때를 또 돌이켜보면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을 무조건 지켜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진짜 목표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주변에 다 얘기를 합니다. 나는 화장품 브랜드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했는데 브랜드 운영하는 게 쉬운 줄 아냐, 그 진짜 뭐 브랜딩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어떻게 만들 거며 막 이런 게 엄청 많다, 너 어떻게 하겠냐 그거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또 현재는 올리브영 전국에 한 800개 이상 두잉와스를 입점시켰네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나이가 28인데 20대 올리브영에 입점한 화장품 회사 대표는 제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못 해본 것들이라 나한테 확답을 줄 수가 없어. 이 확답은 내가 내리고 내가 판단하는 게 확답이에요.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두잉와시라는 회사의 대표이신데 뷰티 산업에 꿈이 있는 저나 친구들에게 짧은 조언을 좀 해준다면, 저는 일단 이런 질문 같은 걸 저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더 잘 되고 싶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거겠죠. 저는 이 맨즈 뷰티라는 시장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한국도 사실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가 화장? 이게 말이 돼? 라고 하지만 지금 보세요. 관리 안 하는 남자들이 없어. 사람들이 다 그래. 블루오션 끝났다, 다 레드오션이다 이러는데 그럼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이 세상에 레드오션 따위는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면 그냥 거기가 블루오션인 거야. 그러니까 남들의 말, 남들의 시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만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구독자님들께서 댓글 남겨주신 거 보고 그걸 바탕으로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여러분들이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또 댓글 남기려고 하는데 이게 또 텍스트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은 영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같이 관리는 하고 합시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